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있죠. 모든 사고나 사건의 근원이 방심에서 시작된다는 뜻인데요. 보험에 가입할 때도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면서도 화재보험의 경우는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 하는 생각으로 가입을 꺼리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내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지켜줄 주택화재보험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enterbit.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보험 고민 들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이죠. 오늘은 이세민 팀장께서 주택화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리치플래너 컨설팅 이세민입니다. 오늘은 화재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중에서 일단 노출이 됐을 때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그런 화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화재 사고가 치명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부분이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에다가 넣는 적금이나 예금의 금액보다는 부동산 쪽, 땅이나 집이나 건물 등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자산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화재가 발생이 돼서 손실이 발생이 되면 그로 인해서 자산 가치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의 자산 중에 그 집을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은행에 가서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을 하실 때 내가 가는 은행이 안전한 은행인지 또한 가입하는 상품이 예금자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들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부동산 자산의 안전장치는 올바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재보험의 대표적인 사례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2015년에 발생된 위정부 화재 사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최초 발화 시점은 1층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부터 발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불에 태운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로 인해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에 입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서 불이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윗집, 아랫집, 옆집 등을 불에 태웠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집이 불탄 것도 억울하지만 윗집이나 옆집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 부동산의 값이 평균 2, 3억 정도 한다라고는 하지만 최소적으로 그냥 1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집을 세 채를 태우게 되면 3억 원에 대한 배상을 하셔야 되고 그로 인한 벌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화재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아파트 마찬가지로
화재보험엔 가입이 되어 있었지만 형식적인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상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이틀 전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보험 설계사가 화재보험은 하나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권유로 화재 발생 이틀 전에 가입을 하셨고요. 15년 납, 15년 만기 월 납입 금액은 약 5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셨고 가입 금액은 최대 8천만 원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틀 뒤에 발생된 화재 사건에 노출이 되고 5만 원에 대한 월 보험료를 납입한 상황에서 가입 금액인 8천만 원을 보험금을 수령을 하셨고 그 집은 옮겨붙은 불로 인해서 집이나 가재도구가 모두 피해를 입었고 피보험자는 연기 과다 흡입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불씨가 하나 날라와서 우리 집에 불이 붙으면 뭐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내가 참 재수가 없나 보구나라고 간단하게 넘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불씨를 역추적해서 최초 발화 시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 불이 붙게 된 원인을 찾아서 벌금과 우리 집에 대한 화재 책임까지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내가 집을 구입을 하지 않고 전세로 들어갔다라고 해도 화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발생되는 화재는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가스 밸브를 내가 안 잠갔다라든지 아니면 집에 냄새를 잡기 위해서 요즘에 많이들 캔들이나 이런 향초들을 많이 키우고 계신데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내가 건물에 대한 부분은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재 사건 한 달에 얼마 정도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사고는 아무래도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비율이 굉장히 등락의 폭은 있지만 서울이나 경기처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최대 경기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에 대한 화재 사고를 조사를 해본 결과 경기권에는 최대 800건 이상 발생이 됐고요. 그로 인해 나머지 지역들은 인구가 경기권보다는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 사고는 조금 더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화재 사고가 800건 정도 발생이 됐고 거기에 90%가 실제로 일어난 실화라는 점으로 두고 봤을 때는 화재 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될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집에 가스밸브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잠기게 되는 기계를 하나 달아 놓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기계를 많이 달아 놓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기계다 보니까 기계가 오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기계는 건전지로 돌아가는 기계다 보니까 건전지의 수명을 자주 체크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의 80% 이상이 집 쪽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 집에 대한 안전장치를 그거 하나로는 굉장히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화재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 등에 대한 손해를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건물이나 가재도구 재산 손해액에 따라 실손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상해 사망 등 인명 손해 역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재로 인한 배상 책임과 벌금에 대한 보상인데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시작된 화재가 이웃집으로 번졌을 때 이웃집에 대한 화재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벌금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주택 화재 사고로 인한 손해보장인데요. 임대를 해준 주택의 화재 손실 발생 시에 손해액이 보상이 가능하고요.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료 손실까지 발생된 부분들도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대 가전제품이라고 해서 TV나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 이러한 가전제품의 화재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되면 이로 인한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수리비용까지 보상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강도 절도로 인해서 우리 집에 발생된 보석류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실이 되면 이런 것들도 보상이 가능하고, 요즘에 또 많이 일어난다라는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금융 사기 또한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슈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처럼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의정부 화재 사건 때도 그 이후 한 달간은 화재 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은 다시 흐지부지되어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를 이끌어주신 50년대생에서 60년대생들에게 집이란 존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큰 존재가 화재로 인한 손실이 놓여지면 굉장히 받는 피해는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에 걸렸을 때 보험도 없고 돈도 없다라는 가정을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은 개인적인 연금 재원들마저도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는 방향들처럼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땐 안전장치를 하나가 아닌 2개, 3개 정도를 해 두셔야 나중에 피해받는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안전장치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 화재보험의 필요성과 보장 내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세민 팀장과 함께 리치 플래너 김용환 팀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앞서 화재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네. 그럼 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화재보험의 필요성이 요즘에 이제 부각되는 이유는 옛날에는 대가족 문화 때문에 단독주택 형태의 이제 주거 형태가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핵가족화되면서 대부분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형태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 이제 내 집뿐만이 아니라 남의 집까지도 좀 순식간에 피해가 발생하는 좀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화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 가입 여부라든지 소방시설 관리자가 좀 상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가 우리 집뿐만이 아니고 다른 집까지 피해를 주었을 때 이제 타인의 집에 대한 손해와 법률 비용을 좀 보상해 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단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의 건물뿐 아니라 옆에 있는 타인의 건물까지 함께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무료 상담 진행할 텐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지금 암보험을 유지 중인데 네. 이게 만기환급형이 유리한지 순수보장형이 유리한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암보험 만기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 중에 무엇이 유리한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그럼 지금 현재 가입하고 계신 암보험은 어떤 건가요? AIA 뉴 원스톱 암보험이요. AI 생명의 뉴 원스톱 암보험이시고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13년 7월이요. 2013년 7월이시고 그럼 매달 얼마나 납부하고 계세요? 57,000원 그 정도요. 57,000원이요. 네.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뭐 만기 환급형인가요? 아니면 순수 보장형인가요? 지금은 만기 환급형이에요. 지금 만기 환급형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만기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 중에 암보험은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제가 한번 현재 어떤 상태이신지 여쭤보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AIA 생명 암보험 문의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 혹시 증권은 갖고 있으신 거죠? 네네. 혹시 지금 가입 금액은 얼마로 나와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입 금액이요? 예. 맨 위에는 가입 금액이 309자라고 나와 있고요. 예. 나머지 특약들은 29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만기 환급형으로 유지 중이시라는 얘기신 거죠? 네, 제 건 지금 만기 환급형이에요. 일단 그 말씀해주신 구자라고 하는 거는 가입 금액인데 이게 회사별로 가입 금액을 일반 가입 금액으로 뭐 이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 표기를 하는 회사가 있고요. 뭐 암보험에 지금 309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일반암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암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장 개시일이 지나신 이후부터 지금 가입하신 금액들을 전액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만기 환급형이랑 순수 보장형 차이점 문의를 주셨는데 그럼 맞으신 거죠? 네. 이게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돌려받는 게 좋다고 하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싸게 내는 게 좋다고 해서 그게 계속 궁금했거든요. 네네. 네, 제 친구 남편이 암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거를 보고 예. 암 쪽으로 좀 더 준비를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좀 부담이 돼서 그게 일단 고민이에요. 제가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둘의 차이점을 좀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현재 나한테 맞는 상황에 좀 맞춰서 가입을 하시고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만기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이제 그 계약상이 끝났을 때 만기에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형태가 만기 환급형인데요. 일단은 장점과 단점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 만기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지만 혹시나 해서 이제 가입을 했는데 추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나중에 이제 납입한 보험료 같은 것들이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만기가 됐을 때 내가 납입한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20년 납입 80세 만기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 20년 납입이 끝난 시점에 돈을 좀 환급해 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으신데 일단은 80세가 되시는 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워낙에 그 오랜 시간이다 보니까 그 금액들이 나중에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게 좀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순수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만기 환급형보다는 보험료가 당연히 저렴하겠죠. 대신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납입한 돈들이 전부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아프시지 않은 게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 만기 환급형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장을 조금 더 크게 하시고 싶으신 거기 때문에 좀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납입하시는 금액에서 늘리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거기 때문에 지금 만기환급형으로 좀 많은 보험료를 내시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필요한 보장의 범위를 늘리면서 순수 보장형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 납입하고 계시는 보험료랑은 크게 차이 없이 보장 부분만을 좀 늘리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예를 들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난 후에 지금 현재 상황이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네. 예.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그 네.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 됐어요. 네, 잘 고민해보시고요. 좀 더 궁금하신 점 또 생기면 바로바로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보험 고민이신가요? 제가 그 CI 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인터넷 검색하면 이제 맨날 이제 안 좋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CI 보험이요? 네. 네. CI 보험이 진짜 안 좋은 건지 해가지고. 네. 전화드렸거든요. 그럼 지금 CI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네, 어떤 상품인가요? 나이에 딱 맞는 변액 CI 보험인가? 나이에 딱 맞는 CI 보험이요? 네네. 이거 보험사는 어딘가요? 삼성생명 거요. 삼성생명이세요?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이거 6월에 됐어요. 바로 2015년 6월에요? 네.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매달 납부 금액은 어느 정도세요? 16만 1,000원씩 내고 있거든요. 16만 원 정도요. 네. 이 CI 보험 어디가 안 좋다고 하던가요? CI 보험은 가입해봐야 보장 받을 수 없는 보험인데 네.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처음에 이거 가입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실비도 없고 네. 보험이 없어서 이제 보험 가입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연락을 제가 했거든요. 그럼 들고 계신 보험이 지금 이거 하나만 있으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 변액 CI 보험 단점이 많다고 들으셨다는데 어떻게 잘 맞을지 상담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CI 보험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나 봐요. 주변에서보다 인터넷 보니까요. 제가 네. 인터넷 보니까 지금 욕밖에 없더라고요. 욕밖에 없으셨어요? 네. 그 CI 보험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자면 사실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CI 보험이 안 좋다라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필드에 나가서 고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조합을 해보면 암 같은 경우는 중대한 암이기 때문에 죽을 때가 다 돼야 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CI 보험의 약관을 보시면 그 상품마다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어떠한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진단 자금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반 암보험과 질병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 상품들이 있으시고요. 또 어떤 회사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 조건에 도달을 해야만 지급하겠다라는 상품이 있으세요. 예, 근데 이제 가입하실 때 약관이나 청약서 부본이라든지 증권 같은 경우 다 받으셨잖아요. 예, 받았죠? 예, 그러면 이제 약관을 보시면 예전처럼 되게 두껍게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 아니니까 그 암에 대해서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지급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CD로 된 거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CD로 된 거가 이제 약관이라고 써 있으면 그게 약관인데 이제 컴퓨터에 넣고 돌려보시면 그 중대한 암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입 시점을 보면, 암에 대한 부분도 사실 중요하겠지만, 갱신 쪽 특약들이 일부 세팅이 되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CI 보험은 주계약만 가입하시는 경우들보다는 입원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약으로 많이들 넣어서 가입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입하신 게 이제 6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시점에는 갱신형 특약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있을 시점이라 CI 갱신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원래? 특약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대한 암에 대한 정의도 살펴보실 뿐더러 그 갱신형 특약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을 잘 들으셨겠지만 주계약이 납입이 뭐 20년이든 15년이든 끝난다고 하셔도 갱신형 특약들은 뭐 80세든 100세든 갱신될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이거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그냥 지금 이거 20년 납인데 20년 말고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계약은 20년 납입 맞고요. 특약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보험료는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주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까 암 얘기하시는데 그거 보상받는 거고요? 예, 그 암이 이제 주계약에 CI 상품 같은 경우는 암이 이제 주계약에 해당이 돼서 거기에 뭐 50%든 80%든 이렇게 선지급 받으시는 개념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CI 상품이 나쁜 상품은 아니세요. 이러한 단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피해서 가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면 해지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고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약관을 보고 예. 내 거 보험이 암은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관도 보시고 특약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내가 80세, 90세가 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과연 이거 내가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해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CI 보험 말고는 딴 거 가입해야겠네요? 차라리 CD나 뭐. 그렇죠. 예, 뭐 다른 거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했으니까 제가 지금 예약하면 보내죠. 일단 뭐 살펴보시고 아직 6월에 하셨기 때문에 가입이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일수가. 그러니까 네. 살펴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도 늦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입해야만 딱 좋을 것 같은 보험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방송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이제 방송 종료 후에 따로 연락드려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이 CI 보험 어떻게 해지할지 유지할지 잘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네. 네, 또 더 구체적인 상담은 방송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1218님이 보내주셨네요. 보험 설계사가 새로운 보험 상품이 출시됐다며 제가 가진 보험을 변경하라고 권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환 팀장님, 네. 무작정 보험 설계사 말만 들어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그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어떤 상품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그 주변의 보험 설계사에서 권유를 받으신 상품은 어떤 이유에서 뭐 변경을 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서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답변을 좀 드리자면 기존의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일반 시청자님들께서 조금 더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에 출시되고 지금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들이 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보장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암으로 따졌을 때 옛날에는 일반암으로 분류되어서 일반 암 보험금이 암 진단 자금이 나갔었던 갑상선암이라든지 대장전막내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상품 관련된 거 외적으로도 가입 당시보다 뭐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입 당시보다 지금 나이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같은 보장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보험료는 더 납입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납입한 기간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납입 기간도 늘어나고 납입 보험료도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상품의 그
국적과 뭐 전혀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셨던 상품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많은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주변에서도 이제 주변의 말만 듣고 무턱대고 변경하셨다가 추후에 좀 많이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험 상품 변경했다가 손해보는 일도 발생하실 수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잘 고민해보시고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창도 확인해 볼게요. 5541님이 보내주셨네요.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비갱신형과 갱신형 두 가지를 고민 중입니다. 어떤 것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세민 팀장님, 네. 그 암보험은 비갱신형과 갱신형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 암보험 문의 주셨는데 암보험을 떠나서, 그러니까 모든 보험을 통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이렇게 유형이 두 개로 나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맞는 거를 어떻게 선택을 하시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갱신형 보험의 특징은 첫 번째로 보험료가 싸다. 예, 그리고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만 받게 되면 이제 끝나는 상품이시고, 비갱신형 상품의 특징은 다소 보험료가 초기에는 비싸지만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 보험료가 오른다든지 이러한 뭐 걱정이나 고민들을 안 하셔도 되는 상품이신데, 자,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계약자, 그러니까 계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나이가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해당이 되시는 피보험자분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해당 사항에 있을 때 나이가 내가 뭐 40대나 50대 정도 됐고,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를 납부를 할 때 보험료가 너무 조금 다소 뭐 부담스럽다. 이러한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가 나이가 40대, 30대 정도 되고 뭐 보험료가 다소 초기에는 비쌀지 몰라도 뭐 내가 노후 시기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보다는 초기에 납입을 끝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 설계서를 받아 보신 다음에 보험료가 조금 다소 부담스러우시면 갱신형으로 해서 보장을 준비를 하시는 게 올바로 상품을 준비를 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나이대가 좀 30, 40대 이상으로 좀 많으신 분들은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된다 하시면 갱신형 상품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보험 고민 무료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봐야겠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종신보험을 지금 유지 중인데, 네. 주변 사람들보다 보험료가 센 것 같아서 네. 유지하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네. 여성분이신데 지금 종신보험 가입하셨네요. 네. 아, 이거 보험명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동양생명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요? 네. 이거 보험 변액 유니버셜 종신으로 가입하신 특정한 목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지금 결혼 앞두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보험료 때문에 지금 좀 고민돼갖고요. 아, 그러세요?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이거 2011년 7월이요. 2011년 7월에 가입하셨고, 네. 매달 얼마나 납부하고 계신가요? 지금 147,100원이요. 14만 원 정도요? 네. 보험료가 이제 좀 부담이 되시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14만 원 정도인데요. 부담된다고 하시네요. 네, 제가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지금 좀 네. 고민되시는 부분 좀 해결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동양생명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상품 유지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종신보험으로 이제 사망보험금 외에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밑에 이제 주계약 밑에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신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보험들이 있으신 상태에서 종신보험만 사망보험금만 준비를 하시는 형태인가요? 이거 다음 가입할 때 네. 다른 거 다 정리하고 한 거라서. 네네.
뭐 실비까지 다 일단은 들어가 있거든요. 아, 혹시 그러면 지금 주계약 가입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사망보험금? 네, 1억이요. 1억이요. 네. 그러면은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이 1억이라는 보장 금액에 대해서는 평소에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셨었나요? 뭐 적당하다고 생각은 하셨어요? 네,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제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갖고 들어가는 돈이 좀 많기 때문에 네네. 보험료가 약간 부담이 될것 같고요. 아, 예. 네. 그러시구나.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네. 제가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지금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1억으로 잡혀있는 부분을 보험료를 좀 낮춰서, 이제 추후에 자녀 양육기간 정도, 뭐 이제 결혼도 하시니까 자녀 계획도 있으실 텐데, 추후에 자녀가 양육기간 정도까지만 내가 감액한 사망보험금을 충당할 수 있게끔 기존 계약을 감액하신 이후에 정기특약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만 보장을 받는 형태로 해서 20년이면 20년, 뭐 30년이면 30년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으시게 되면 보험료, 납입한 보험료에 대비 보장 금액은 그대로 가실 수가 있고요. 그 일정 기간이 지나게 정기특약이 끝나게 되면 감액한 나머지 금액만큼만 사망보험금을 좀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지금 부담되고 계시는 게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잠시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뭐 4년 정도 되신 것 같기 때문에 월 대체 보험료만 이렇게 좀 나갈 수 있게끔 일정 기간은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내가 지금 당장은 가장 좀 적게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입을 했다가 이제 결혼하시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다시 이제 소득이나 이런 지출이 좀 관리가 되시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원래 납입하던 만큼의 보험료를 납입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뭐 보장 금액이나 이런 것들 줄어드는 거 없이 그렇게 좀 해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뭐 내가 결혼 때문에 급하셔서 해지를 하신다고 한다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지하신 기간 정도면 사실 해지하시게 되면 손해가 좀 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꼼꼼히 알아보셔서 말씀드렸던 주계약을 감액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월 대체 보험료만 일정 기간만 납입을 해서 유지를 해나간다든지 하시는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실비까지도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셨으니까 실비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시점 한 4년 정도 전 시점에 보장 받으시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유지해 나가실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뭐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네네. 네, 시청자님. 네. 이 보험 지금 해지하시기엔 좀 손해가 크실 것 같고요. 네. 뭐 주계약을 줄인다거나 하시는 방법 잘 고려해보시고 실비 부분은 그래도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니까요. 좀 다양하게 고려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제가 변액 유니버셜 암 종신보험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게 암 종신보험이 암보험하고 틀린 건가 해서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일반 암보험하고 혹시 차이점이 좀 크게 나나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 암 종신보험이신데 납부 네. 금액이 좀 부담이 되시는 거죠? 예, 뭐 부담이라보다 제 나이에 맞는 건지 좀 알고 싶고 그냥 일반 암보험하고도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해가지고요. 네. 현재 그럼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35살이요. 35이세요? 네. 지금 가입하신 보험 정확히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변액 유니버셜 암 종신보험. 아, 보험사는 어딘가요? 동부생명이요. 동부생명이세요?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3월달이요. 아, 올해 3월에 하셨어요? 네네. 네. 그리고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98,000원이요. 98,000원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35세 여성분이신데요. 이분한테 지금 암 종신보험이 잘 맞을지, 또 네. 이게 일반 암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아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폭염인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네. 문의 주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네. 암종신보험과 일반 암보험, 이제 어떤 차이가 있고, 이제 나에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좋은 거는 사실 이제 뭐 백화점에 가도 그렇고, 마트에 가도 그렇고, 좋은 건 다 비싸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가격이 세면 그만큼의 이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자, 그럼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암종신과 그냥 그 암보험과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암보험 같은 경우는 소멸성으로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하셨다라는 가정을 하면 만기가 뭐 80세든 100세든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안에 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자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만기가 하루라도 지나게 되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복권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만기 환급형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됐을 때 내가 암 진단이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환급금을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일반 암보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암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종신형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거나 뭐 100세 이렇게 기간이 준비가 되시면서 내가 암에 걸리면 진단자금이 나오지만 그 안에 뭐 다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기존의 암보험에서는 진단자금이 안 나오지만 이 상품에서는 사망보장금을 수령을 하실 수 있는 상품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암보험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넓겠죠. 아, 그 종신보험,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 나오는 진단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망을 했을 땐 사망보험금으로서 그러니까 종신보험의 기능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암이 걸렸을 때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일반암이 5천으로 돼 있고 고액암이 1억. 아, 그러시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가입 금액이 뭐 5천이다, 1억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금액의 뭐 80%인 한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일반 암 진단 자금에 이제 수령하실 수 있는 금액 내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암이 진단을 받으면 4천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사망을 하면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CI 상품과 조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보험이고요. 아, 근데 이제 암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가입 금액이 뭐, 그러니까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암보험보다는. 예, 근데. 그러면은 암이 만약에 네. 진단을 안 받았을 경우 그냥 사망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입하신 상품에서는 이제 진단자금이 이제 사망보험금이 나오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얘를 해지하시고, 뭐 일반 암보험을 들었다. 근데 뭐 정기특약이나 이런 걸 안 넣었다. 이러면 이제 돈 한 푼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유지를 해야 되나요?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시면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 암 종신보험이니까 암 진단금하고 종신보험하고 같이 이렇게 기능이 같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특이하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봐야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굉장히 괜찮은 상품에 잘 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보험료, 그러니까 뭐 납입하시는 금액이 보니까 뭐 9만 뭐 몇천 원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 내외가 내가 뭐 적당한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가지고 가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왜 종신보험 기능들 보면, 네. 뭐 나중에 뭐 저축 기능이나 뭐 연금 전환 기능이 다 있잖아요. 예. 뭐 이것도 이런 것도 혹시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학식체가 이제 갱신형이거나 소멸성 보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중에 뭐 환급금으로 수령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기능적인 측면은 이제 가입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예, 가입하실 때 받으셨던 약관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보시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뭐 내용들도 뭐 되게 어렵게 정리가 돼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그 방송국 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분석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더 궁금한 건 없으시죠? 예,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지금 두 보험 좀 분류가 잘 되시나요? 네, 지금 조금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네. 고민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걸려온 전화도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금방 연결됐네. 예,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남편이랑 저랑 실비보험을 2006년도에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다 5년 갱신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다 80세 만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다 100세 만기로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100세 만기로 드는 게 좋은지, 네. 요즘은 다시 100세까지 하려면 1년 갱신으로 다 된대요. 네. 그래서 그게 80세까지고 그때는 3천만 원 1년에 실손 의료비가 3천만 원이에요. 남편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때는 100% 다 그거를 만약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100% 다 받는 그런 거였고, 그런데 요즘에는 다 100%다 아니고 90%인가 80%만 회사에서 주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100세까지가 요즘 오래오래 사는데 100세까지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80세 만기 5년 갱신을 계속 갖고 가는 게 좋은지 네. 너무 어려워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분과 두 분이 이제 80세 만기 5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고 계신데 100세 만기는 어떨까 고민되시는 네, 거죠? 네. 예. 이거 가입하신 보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네. 무배당 삼성 온라이프 슈퍼보험이에요. 아, 보험사는 어디세요? 삼성생명이시고요.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06년도예요. 2006년도시고 이거 매달에 얼마나 납부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실비하고 다른 거랑 좀 섞여 있어서 네. 남편은 9만 원 정도 내고 저는 한 7만 원 정도 내거든요. 아, 그러세요? 이거 갱신형이면 지금 좀 오르셨죠? 네. 처음보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0세 만기로 네. 변경을 하는 게 좋을지.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여쭤보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쪽에 지금 실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좀 유리할지 여쭤보셨는데, 네. 일단은 이게 각각 장단점이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으셔서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배우자님 거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에 80세 보장이신 거고,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5천만 원에 80세이신 거잖아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지금 그런 형태이신데, 일단은 이 당시만 해도 사실은 80세까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이 80세까지였는데, 이게 이제 계속 우리나라 의료가 좀 발달을 하면서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100세, 110세 만기까지 나와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그럼 이제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님께서 좀 페널티로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게, 알고 계신 것처럼 갱신이 1년으로 지금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내가 실비가 보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자기부담금이 10%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자기부담금이 또 20%로 늘어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실비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배우자님 거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또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청자님 거보다는 그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남편 거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금액도 사실은 적은 금액은 실비치고는 적은 금액은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특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특약은요, 그냥 그거 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으로 상해 사망 후유 장애랑요. 네, 남편 거는 다른 게 있어서 기본 사망 후유 장애랑 골절 화상비, 질병 사망, 뇌졸중 진단비, 급성신경 진단비, 암 진단금. 혹시 그럼 그런 특약들도 지금 갱신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이거는 25년 난 80세 만기 이렇게. 아,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네. 100세 시대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100세 시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세까지 내가 열심히 돈을 납입했는데 80세 이후에 내가 보장받을 일이 생겼다. 또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1년 갱신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걸 또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을 진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서 나한테 좀 이득이 되는 부분하고 지금 내가 당장 변경을 했을 때 손실이 되는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신 이후에 뭔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러세요? 일단은 저희가 방송 때문에 네. 제가 다시 이거 끝나고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한 부분을 여쭤보기로 하고요. 제가 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지금 방송 다 끝나가서요. 아, 네, 끊으셨네요.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오늘도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